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텐트입니다. 오늘은 1 시리즈를 보려고 왔어요. 120i M 스포츠 에디션 모델이 전시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뭐 1 시리즈를 탈 만한 나이는 조금 지났죠. 근데 그 아는 형님 아들이 차를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원래 국산차를 구매하려고 하다가 이건 뭐 원래 하이브리드를 제가 구매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가격이 조금 이제 오버랩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BMW 이제 1 시리즈를 약간 그 위시리스트로 좀 들어간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1 시리즈 관심이 없어서 뭐 차 가격도 잘 모르긴 했는데, 이 차 가격이 이제 5,09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요번 달 프로모션으로 본다 그러면은 한 600에서 뭐 700 뭐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보통 한 700만 원 정도 할인한다고 하니까 실제 5,090만 원짜리 차량이지만 실제 구매할 때는 뭐 4,200만 원 정도의 포진된, 뭐 4,200, 4,300 요 정도의 포진된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차량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하여튼 뭐 요 정도 앞부분만 딱 보게 되면은 사실 요거 1 시리즈냐 2 시리즈냐 이렇게 구별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2 시리즈 모델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여기 있는 모델이 이제 1 시리즈 모델이고 해치백 모델이고, 여기 있는 모델이 이제 그 스포츠용 세단이죠. 4도 쿠페식으로 되어 있는 2 시리즈 모델인데, 사실 앞부분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륜구동 플랫폼을 사용하다 보니까 차이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륜구동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M 스포츠 에디션이기 때문에 M 전용 휠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컨티넨탈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사이즈가 몇인지 한번 찾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생각보다는 크진 않네요. 그 225, 40, 아대 18인치짜리 타이어, 이제 컨티넨탈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륜구동 방식이다 보니까 뭐 184마력 정도 나오겠죠. 20i 모델이니까 이 정도 될 것 같고, 전륜구동 모델이다 보니까 여기가 좀 짧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트랜스미션도 제대품 미션을 사용하지 않고, 아마 뭐 렉서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IC 미션이라던가 이런 거 좀 적용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치백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골프가 가장 뭐 무난하죠. 무난한 모델이긴 한데, 유럽에서는 요 1 시리즈 모델도 상당히 좀 잘 팔렸던 모델이긴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약간 좀 독특한 부분이 2열 도어 쪽 1열은 조금 크게 되어 있고요. 2열 쪽의 도어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쪽창문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오페라 글라스라고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의 글라스가 마치 뭐 2열에 들어가 있는 글라스하고 좀 비슷한 정도의 크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하이그로시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좀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실내 공간은 뭐 좀 작은 차니까 뒷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DM 한 요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냥 그래도 저는 뭐 괜찮다고 보는 게, 풍구가 그래도 하나 있고 USB-C 타입 단자가 2개가 있나요. 그리고 원래 좀 작은 차들은 이렇게 암레스트가 없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암레스트 부분에 컵홀더 2개랑 그 다음에 스키스루는 없는 것 같네요. 스키스루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뭐 예비용으로 3분 정도 타실 수 있고, 물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사회 초년생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뭐 아이가 생긴다 그러면 아이소픽스 기능을 장착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고, 시트는 이렇게 수동 형식이긴 하지만 접을 수 있게 돼 있죠. BMW의 시트는 6대4 분할로 되어 있는데, 정말 독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쪽에 여유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죽 처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가죽은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선사텍 가죽인지 아니면 다코타 가죽인지 모르겠는데, 요거 한번 여기 근무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죽을 여쭤봤는데, 가죽은 이제 선사텍 가죽입니다. 선사텍은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인조 가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늬 패턴 자체는 약간 다코타 가죽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사실 저도 약간 이게 다코타 가죽 같기도 한데 좀 틀리긴 하다 하는데, 이렇게 이제 인조 가죽들은 만져보면 주름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조 가죽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BMW가 확실히 좀 재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뭐 보통 다 이제 가죽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유럽 자동차들이 이제 제한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인조 가죽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요 1 시리즈, 2 시리즈 다 이제 전륜 구동 방식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지금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저 옆에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2 시리즈는, 요 모델은 지금 이제 다코타 가죽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늬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해 갖고 조금 육안으로는 보기 힘든데, 확실히 이게 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주름이 가긴 했네요. 똑같은 무늬인데 만져보면은 질감 느낌이 확실히 가죽하고 인조 가죽하고 약간 차이 있습니다. 저거는 약간 두꺼운 느낌이 나고, 요거는 만져보면 조금 끈적거리긴 하는데 이렇게 주름이 잘 가거든요. 그래서 가죽을 볼 때 이렇게 주름이 가면 리얼 가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도 만져보면 이렇게 주름이 가죠.
근데 저거는 이제 색감은 똑같은데, 네, 여기는 또 이제 인조 가죽식으로 해놓은 것 같네요. 여기는 지금 인조 가죽인 것 같고요. 여기는 진짜 가죽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선사텍 가죽하고 이제 다코타 가죽하고 이렇게 두 개를 이어놨잖아요. 네, 이렇게 시접을 해서 접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많이 해지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 같고요. 네, 이 선사텍 가죽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진짜 다코타 가죽으로 되어 있고, 뭐 여기도 지금 가죽이네요. 네, 여기도 가죽.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혼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커피 색상 시트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 시리즈는 해치백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도어에 네, 요 위에 이제 아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스페처럼 네, 프레임리스 도어로 되어 있다는 게 좀 차이가 좀 있네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리스 도어니까 필러가 네, 비필러 방식이 이제 하나 두꺼운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예쁘기는 요게 예쁘긴 한데 뭐 이 차나 저 차나 좀 비슷한 사이즈니까요. 일단 이 시리즈 더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뭐 차량 비교를 하려고 온 건 아니니까요. 일단 이렇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사텍 가죽 들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시리즈는 국내에 들어온 게 아마 2009년도에 120D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후륜구동 모델이었는데, 네, 그때도 제가 BMW 경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스타트 원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역대급으로 디자인은 이 차가 좀 제일 멋있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큰 차들보다는 네, 작은 차들, 약간 컴팩트한 차들 중에서는 BMW가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보면은 BMW가 가지고 있는 그 A 쉐입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어제 올렸던 영상 중에서 i5 영상 올렸잖아요. 8세대 BMW i5 영상을 올렸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 줄 라인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BMW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고유의 이 A 쉐입 라인이 조금 깨졌다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상당히 좀 멋있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BMW가 항상 제가 차를 보면 좀 못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머플러 팁이에요. 예, 이런 부분이 예전에 이제 320i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 팁이 드러나 있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좀 구경이 좀 확장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네, 팁이 또 껴져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쇠만 좀 나와 있었겠죠. 하여튼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출력이 크지 않은데 트윈 머플러 형식으로 좀 되어 있고, 이 디퓨저도 하이그로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좀 멋있게 되어 있네요. M은 뭐 어떤 차를 보던 간에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되고, 여기는 이미테이션 방식으로 해서 약간 공기 역학으로 보이는 것처럼 해놨는데 네, 페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디자인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서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조그만데 그래도 국산차에서도 이제 옵션으로 장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파워리프트 게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조그만 해치백 모델인데도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갔다는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하단에는 이렇게 예전에 액티브 투어러에서 사용했던 것 같이 비슷하게 예, 이쪽에 이제 수납 공간이 좀 넓게 되어 있어요. 잘 이게 화면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제 뭐 고리 같은 게 있어서 장 같은 거 보게 되면은 네, 쇼핑 같은 거 하면 걸어 놓을 수 있는 고리 이런 게 있고, 뭐 공구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보통은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파워리프트 게이트가 닫히는 것만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락 기능도 있어가지고 네, 키를 가지고 있으면 전체 이제 문도 트렁크를 닫으면서 닫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네, 이렇게 한번 닫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외관은 뭐 이 정도 보면은 1 시리즈 뭐 어느 정도 본 것 같아요. 자, 앞좌석은 제가 타는 그 포지션으로 조금 조정을 했어요. 저도 이제 뭐 되게 뒤쪽으로 당겨서 타는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조정을 했고, 보통 해치백 모델들 보게 되면은 뭐 푸조를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이쪽에는 이제 뭐 파워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도 조속 쪽에는 파워시트가 좀 없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왜냐면 원가 절감은 좀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이제 파워시트가 없는 게 일반적인 개념인데, 지금 보시면 네, 파워시트가 이쪽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회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럼버까지도 조정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수동이긴 하지만 익스텐션이 가능해요. 시트가 확장될 수 있는 익스텐션이 좀 가능하다 보니까 좀 장거리 운전할 때는 사실 허벅지 부분의 길이가 조금 방석 길이가 넓게 되어 있는 게 조금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 이렇게 이제 조석도 네,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적당한 버켓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앞쪽으로 조금 이동해보고 뒤로 제가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뒤쪽으로 왔는데 여기를 조금 파놨네요. 이렇게 라운드로 해서 좀 파놔가지고 주먹이 하나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넓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등받이도 물론 SUV 타입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데 조금 약간 서 있는 개념으로 좀 되어 있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일단 창문이 전체적으로 넓긴 한데 네, 이 오페라 글라스 쪽이 상당히 좀 넓게 되어 있긴 한데 메인 창문은 또 그렇게 좀
넓진 않아요. 아마 그 미니 컨트리맨이라던가 이런 거하고 막 샤시를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요거는 좀 BMW에서 항상 제가 불만 사항 중에 하나인 게 높이 조절을 할 수 있는 옵션을 좀 넣어주면 좋은데 항상 고정식으로 좀 되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좀 불편한 것 같고, 오디오도 아마 더 상위 모델은 뭐 알루미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저렴한 플라스틱 커버로 되어 있고, 이런 거 부분은 재질은 원가 절감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파노라마 루프를 잘 안 쓰죠. 보통 썬루프 사용하는 경우나 아니면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문루프를 많이 사용하는데 파노라마 루프를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윗부분은 상당히 좀 시원하게 되어 있고, 그래도 작지만 독서등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독서등 부분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사용할 수 있고, 시트가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게 좀 버켓 시트 형식으로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요게 그냥 M이라고는 M 스포츠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냥 일반 시트 형식의 이렇게 좀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송풍구가 그래도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송풍구가 뒤쪽에 두 군데 벤트가 있고 USB-C 타입 단자 두 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저는 경차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암레스트 없는 차를 정말 혐오하듯이 싫어합니다. 제가 차를 샀는데 만약 암레스트가 없다 2열에, 그러면 좀 차를 잘못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거든요. 컵홀더를 두 개 제공해주는, 열리는 게 조금 틀리게 열리네요. 이쪽이 빨리 열릴 때도 있고 이쪽이 빨리 열릴 때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수납 공간이 좀 없는 건 아쉽네요. 여기 좀 수납 공간 하나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높이는 상당히 좋습니다. 암레스트라 그래서 이제 팔걸이가 있으면 양쪽에 타신 분들 타고 다니긴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뒷좌석이 형성이 되어 있네요. 물론 이제 뒷좌석은 큰 의미는 없어요. 이 친구는 아마 오너 운전 위주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뒷공간은 아마 짐칸으로 좀 이용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이거 패밀리카로 이용하시는 분 또 계실 수도 있으니까 뒷공간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앞공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스티어링 휠이 있는데 M 휠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휠이죠. 이제 시트는 인조 가죽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스티어링 휠은 진짜 리얼 가죽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BMW가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하고 내비게이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커브드 방식은 아닌데 그래도 요게 상당히 좀 얄쌍하게 예쁘게 좀 잘 되어 있습니다. 약간 여기 보시면은 그 센터 패널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약간 운전자 위주로 조금 이렇게 틀어져 있거든요. 약 3도 정도 틀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 BMW는 운전자 위주로 조금 세팅되어 있는 자동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전륜 구동인데도 뒤에 페달, 뭐 악셀 페달이라든가 브레이크를 보게 되면은 오르간 타입으로 좀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전륜 구동이면 서스펜디드 타입으로 해서 윗부분에서 연결되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바닥에서 누르는 오르간 타입으로 좀 되어 있다.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M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블랙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 여기가 이제 하얀색이겠죠. 근데 블랙 재질로 다 세팅을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손잡이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당히 좀 편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BMW가 가지고 있던 그런 레이아웃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컵홀더 두 개가 앞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타입이긴 한데 핸드폰을 거치해서 충전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BMW가 계속 가지고 있던 오디오 조정하는 거 1, 2, 3, 4, 8번까지 할당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 눌러보시면 위에 할당 기능이 들어가요. 누른 게 아니라 손만 대면은 이제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부터 나오는 BMW 5 시리즈에 장착됐던 그런 기능이거든요.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반자율 가능한 요 옵션이 있는데 요거는 반자율이 지금 많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한번 확인을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자식 기어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어지리티 기능이 있어서 스포츠, 컴포트, 에코,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이런 부분은 진짜 사실은 1 시리즈에 잘 안 들어가는 건데 많이 좋아졌고, 아이드라이브 조그 셔츠로 되어 있고, 암레스트 방식이 이렇게 해서 수납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도 보면 이제 C타입 단자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C타입을 집어넣고 이렇게 충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패드 시프트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 패들로 기어 조정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단 통풍 시트라던가 이런 건 안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도 열선이 없습니다. 앞좌석에만 열선이 들어가 있고, 앞좌석에는 뭐 인조 가죽인데 통풍 시트 자체가 뭐 타공이 없잖아요. 이 부분만 좀 타공이 들어가 있고, 통풍 기능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면 충돌 경고랑 차선 이탈 경고라던가 이런 거는 들어가 있고요. 이런 거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조향 간섭이라고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어떤 기능인지. 어쨌든 정면에 이제 충돌 가능하면은 이제 그 액티브 브레이크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거는 뭐 미국에 판매하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차선 히터 경고 요런 것만 들어가 있고요. 지금 크루즈 컨트롤러 기능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에이다스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액티브 크루즈나 뭐 이런 기능은 없고 일반 크루즈만 장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거 제일 궁금해 하셨는데 요거는 해결된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1시리즈 제가 탈 건 아닌데 그래도 나름 상품성은 좋아진 것 같아요. 가격도 많이 비싸지긴 했네요. 액티브 셔터 그릴이 들어가 있어서 그릴이 막혀 있는 상태고요. 아마 요게 이제 셔터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뭐 상품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제 5천만 원대라 그러면 절대 안 팔릴 것 같긴 하고요. 네, 할인을 지금 뭐 700만 원 가까이 한다고 하니까 네, 할인을 좀 받으면 조금 그래도 비싼 느낌이 있긴 해요. 4천만 원대 해치백 산다는 거 약간 오버 같은 개념이 조금 있긴 한데 뭐 BMW라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 브랜드 밸류가 좋다 보니까 넘어갈 수도 있긴 하겠네요. 일단 오늘 그 1시리즈 네,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도 뭐 좋은 선택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